자, 일단 오늘 어떻게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네,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월요일 날은 이번 주 일정 가지고 조금 더 체크를 해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만만치 않구나. 네, 일정이 이번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9일 월요일인데요. 5월 8일 다음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쓴 돈도 많겠다. 이번 주에 어디 한번, 좀 만회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내용들도 만만치 않은데, 첫 번째로, 이 러시아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병식 이런 와중에도 열병식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러시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계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두 나라가 그 수장들이 뭐라고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지 않을까라는 개연성도 전혀 뒤바꾸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전면전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약간 또 오늘 또 회담이 또 휴전 회담이 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서요. 그래서 갑작스레 또 변화가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종전 얘기로 나가느냐, 아직 알 수도 없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의 또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안정권으로 갈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모르겠습니다. 4월 무역 수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또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기조 쪽에서 조금 더 이용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중국에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게 크겠죠. 그래서 여전히 부담으로는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고요. 다음에 돌아올 부담이 커진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약세로 갔었을 때 수출 경쟁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그것만 보고 있기에는 놓치고 있는 게 더 많겠다라는 쪽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외환 유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을 때 중국이 이걸 과연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또 다시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당연한 거겠죠. 국제 무역 수지 상황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발표를 하는 것 중에서 오늘 CJ제일제당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식료 업체인데 그나마 음식료 업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잘 버텼을 거로 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근데 가격 인상했고 그중에 곡물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에 전가 능력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CJ제일제당의 강점이 그게 보다 이제 여기 사료첨가제라고 하는 라이신 쪽이 오히려 지금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기서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CJ제일제당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오늘 유통업체들 쪽에서 롯데쇼핑, BGF 리테일 실적 발표하는데 BGF 리테일은 지금 지난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그러니까 편의점 관련된 쪽은 1분기가 성수기도 아니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겠죠.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또 특히 여의도 편의점들은 이때가 특수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 막 와서 이제 또 하고 어제 보니까 또 일요일인데도 비 오는데도 비 맞고 하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밤에. 그걸 또 일부러 또 쳐다봤어요? 뭔가 이제 마음가짐을 다스리려고 이제 내일을. 그러지 말고 차트 분석을 하시니까. 일찍 왜냐면 저희 815모니 쪽에 시청자분들을 뵈야죠. 그러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역시 이제 또, 그러니까 특히 한강은 이제 만인의 거의 캠핑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풀로 올 때마다 이 지하철이 풀로 해서 여기서 내리는 거 보고 진짜 이제 리오프닝이 되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보니까 롯데월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그러니까 입장을 못 하겠다면서요. 그래요? 이런 시그널이나 또 앞서 잠깐 박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영화관 관련된 쪽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영화관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해야 보니까 사람을 줄였죠. 근데 줄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고 있고 또 닥스라고 그러죠. 닥터 스트레인지 2인가요? 3인가요? 예, 하여튼간 이거 사람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막 미어 터져서 그러니까 앞서 잠깐 그 객단가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매점 쪽에서 한 2,000원 이상 객단가 넘어가게 되면 보너스가 나온대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4,000원이 넘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정도면은 뭐 이게 사람들이 이제 팝콘 주세요, 팝콘 뭐 오징어 주세요 하고 들고 이제 막 영화관 뛰어 들어가는 이런 이게 좀 억눌린 심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영화 관련주 네, 살짝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와도 성수기는 이제 2분기부터다. 본격적인 효과는 일단 리오프닝 효과는 2분기부터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한번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댓글에 네. 걱정하시는 분들 몇 분이 네. 거북이님 네. 한강은 왜 가셨어요? 주식하시면서 한강 가는 건 위험한데. 시스터 K님도 네. 민수형 마음이 공허해서 밤에 돌아다니시는겨? 죄송한데요. 그러지 마요. 네. 아무리 저 쓰레기 버리는 게 힘들고 그래도 버티셔야지. 사실은 쓰레기 수거하러 갔고요. 네, 그냥 집 앞입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그 잠옷 입고 이렇게 슬리퍼 끌고 나가서 이렇게 더 위험한데? 슬리퍼 이렇게 두 짝 놔두고 뭐 이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동네 지기 입장 쪽에서 잠깐 이제 살펴보러 나왔고요. 특히 여의도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나타납니다. 네. 5월 10일 화요일 날은 드디어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리죠. 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이제 뭐 하는 얘기나 뭐 내용들보다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특히 이날 같은 경우가 딱 이제 취임하고부터 그동안 5년간 정부의 뭐 주가 수익률은 어땠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또 비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날 또 어떻게 종가가 끝나는지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 이런 거 잘 챙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됐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이 정부의 주가 성적 뭐 이런 것도 많이 또 눈여겨 보죠. 근데 뭐 괜히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와 함께 또 실적 발표하는 거로 봤을 때 NHN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얘기가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해외 쪽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있는 관점에서 아직 실적이 본격적이진 않겠다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물류업체인데 운임들 올라갔던 거에 대한 반영들을 좀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SKC도 실적 변화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동박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을 계속 이끌어갈 것이냐. 근데 SKC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에서 지금 실적보다 또 이제 증설이나 아마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눈여겨보는 건 GS입니다. GS.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생각보다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글로벌 회사들보다. 그리고 특히 워렌 버핏 형님은 돈 많으신 형님은 네, 무조건 형님. 네, 돈 많으시니까. 돈 많으면 형님. 예. 그래서 그러면 임 대표 형님? 네. 그렇죠. 네. 무조건 이런 계속 정유업체들 사면서도 이런 장에서도 계속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 쪽에서 계속 관심을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여기죠. CPI, PPI 발표되는 요때.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 요때가 이제 거의 모든 걸 주중반에 시장이 좀 한숨을 돌리느냐, 아니면 계속 우려가 크냐, 여기를 바라볼 것 같은데요.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그 전에 이제 장중에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발표될 텐데 아마 중국 쪽은 생산자 물가지수를 조금 더 많이 챙겨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고점에서 꺾이는 기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상황 쪽에서. 저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다는 거는 결국 전 세계에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미칩니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유가가 아직도 크게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감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시장은 워낙 좀 상처받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힐링할 만한 요인들 없을까 이거 찾아볼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먼저 베팅하기에는 조금 아닙니다. 시장이 어렵다. 예, 뚜껑 다 열어봐야 되겠죠? 확인하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날 또 중요한 게 이제
엔터주 실적 본격적으로 발표되고요. 거기다가 게임주가 또 본격적으로 발표됩니다. 근데 엔터 게임주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고오퍼 주식들이죠. 약간 성장주 개념대 종목들이 그에 걸맞게 실적 발표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나올 실적들 공급 관련된 쪽 꾸준히 된다는 쪽에서 약간 긍정적 메시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좀 관심은 가는데 또 중요한 건 열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위메이드 그냥 너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지금 벌써 이제 작년 4분기에 그러니까 이쪽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임금을 올려줬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20-30%는 다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사인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인건비에 반영되는 게 1분기부터 또 쭉 들어가죠. 작년 4분기는 뭐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또 올린 임금을 다 반영해서 거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게임 실적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이상에서 이게 반영되게 되면 실적의 위축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우리 P2E 게임 네. 이것이 되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네.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 예, 그러면 출근할 때 틀어놓고 전에 가서 또 뭐 이렇게 몇 번 손봐주고 이런 게 이제 랩업이 돼요. 오, 이제 그런 게임도 이제 접근하셨군요. 아니 근데 문제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파티가 안 돼. 사람이 없어가지고 게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한 건 제 그냥 느낌적으로. 예.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단체로 같이 뭐 파티 게임 하는 맞습니다. 뭐 하면 되잖아요. 네. 한 30분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 매칭 해가지고 자동 매칭으로 돼서 됐다 그러면 지금은 해놔도 보면은 안 돼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냥 일해야죠. 뭐 중에 그렇게. 네. 근데 만약에 파티원 없으시면은 초청하십시오. 바로 가서.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디 교환합시다. 예. 이게 무슨 방송? 예. 게임 방송으로 가겠는데. 이메일을 살리는. 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P2E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P2E에 대해서 이거 이제 자꾸 경험을 쌓으면서 시도를 해보는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갈수록. 근데 완전히 그러니까 시스템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태국에서 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입장에서 거기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위축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게임들 뭐 재밌는 거 생기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실적 발표 쪽에서 LG생활건강 또 실적 관련돼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변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휴젤 아마 메디톡스로 인해서 그 소송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소송 관련된 쪽의 경과 얘기들도 체크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괜찮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페노션 해운업체 쪽에서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보니까 한국 타이언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쪽도 이 가격대에서 주가 이 가격대에서 증여를 했다라는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의 기대감을 또 마련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과 함께 타이어 쪽은 그래도 고무 가격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충분히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쪽에서 한국 타이어앤테크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자동차 쪽에 출하량이 같이 연결이 돼서 나왔어야 됐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성과를 보게 되면 조금 기대를 높이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10일 목요일 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옵션 만기일이면 뭐 기대할 게 없긴 한데 혹시 뭐 쇼커버링 이런 게 관련돼서 들어오느냐 여부인데 이때 들어와도 시장이 좀 부진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또 MSCI 반기 리뷰가 들어오는데 현대중공업 편입이 결정되는 날이고 그러면은 거의 이제 5월 말일 쪽으로 편입이 되는데 주가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시작하겠죠. 근데 사다가 어느 정도 많이 다 샀다고 생각하게 돼서 좀 공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약간 흔들거릴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서 여러 회의가 있는데 코로나 정상회의,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정상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 미국과 친구들 이런 느낌의 회의가 아닐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쪽으로 바라볼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는 초청도 안 한다면서요. 그 G20 이런 데서는요. 네. 그렇대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또 진영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이고 또 아세안 정상회담도 같이 이어지는데 거의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또 방향들, 글로벌 방향들이 또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의 4월 PPI 또 연결돼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플레이 엑스포라고 하는 게임쇼가 열리는데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때에서 또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 게임사들이 어떤 게임 내놓을 것이냐 또 막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혹시나 또 아이디어나 힌트나 또 이제 게임 영상들을 조금 보여주게 되면 좀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작년까지는 먹혔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성장주에 대해서 그냥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네. 참 우스운 말이었는데 네. 이익과 매출을 예상할 수 없는 게 호재다. 지금 보니까 이 그렇죠. T2E 게임들에 네. 대해서 사기였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메타버스 이 관련된 붐이 불어도 네. 결국 실적이 되는 곳만 그렇죠.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많이 보여줘서 혹시나 반짝하게 되면 일단 좀 줄이는 기회가 되지 않나. 비중을 좀 줄이자.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비중을 줄이자는 얘기는 네. 내가 산 가격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의미가 되더라도 네. 반등시 좀 줄이자.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차라리 그럼 완전히 더 빠진 다음에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날 실적 발표하는 게 또 다 나오네요. 펄어비스 크래프톤 넷마블. 진짜 또- 게임주들의 어떻게 움직일지 참 걱정과 기대가 같이 되네요. 목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있습니다. NC소프트 컴투스. 네. 쭉 연결이 되죠. 수요일부터. 그러네. 게임 주의 하반기, 그러니까 주 후반의 변화 또 체크할 상황들이고 또 이제 수요일 날 GKL, 목요일 날 파라다이스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한강 관리하다 보니까 네. 한강 관리할 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영어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만국 공용어가 있어요. 네. Please, 플리즈, 예. please. 그럼 아니죠, 뭐. 억양에 따라 모든 다 통하거든. 강하게 밑으로 깔면서요. 플리즈, 이렇게요. 네.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지금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저희가, 이런 카지노 쪽에서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쪽. 그렇죠. 예, 중국 분들이 거의 큰 손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그래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VIP도 또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또 6월 달부터 일본이 약간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와 연결돼서 혹시나 일본 VIP 쪽의 기대감들도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이쪽은 또 그래도 잇몸 대신 이 대신 잇몸이라고 중국 VIP 대신 일본 VIP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변화들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13일 날 금요일, 13일이 금요일이네요. 진짜 불길한데? 원래 이런 때 주간 잘 갑니다, 근데. 그래요? 네. 근데 난 저게 일단 6G 포럼 개최. 우리 5G 들고 있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도 못 봤는데 6G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요.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래도 같은 5G나 6G나 통신 쪽일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 되는지. 5G로 예전에 올랐다가 지금 하락한 종목들이 6G가 부각되면 다시 6G가 연결이 되면서 같이 또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대신 6G를 좀 더 빨리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명에너지라고 신규 상장이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의 회사인데 요즘 이쪽이 약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상장되는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삼성생명, 롯데케미칼 정도 실적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